안녕하십니까. 컨설팅 비용 영원 건설업 등록 알려주는 세무사 이수용입니다. 자, 이번 시리즈는 실내건축공사업인데, 실내건축공사업 중에서도 신설법인, 즉, 여러분들이 회사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해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시리즈 특징이죠. 컨설팅 비용 영원. 스스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업 진단만큼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없고 저와 같은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셔야 되니까 요 부분만 빼고 컨설팅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등록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요 교재를 보시면은 전자책입니다. 이 교재는 뭐 제가 이제 반드시 이 교재를 구매해야 이 영상을 들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직접 등록을 하시는데 약간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참고를 하시면은 훨씬 뭐 좋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를 구입하셨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진단은 반드시 저희와 같은 진단자한테 의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만약에 이 교재를 구매하시고 기업 진단 의뢰하시면은 기업 진단 수수료 10% 할인 혜택을 드리니까 뭐 교재비는 충분히 뽑고도 남겠죠.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내건축공사업을 지금 등록하려고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 교재 구성상 실내건축공사업에 개요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자, 그러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요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는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업종을 등록하는데 업무 분야를 반드시 하나 이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내건축공사업은 업무 분야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거 체크하시면,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내건축공사도 하실 수 있고 목재창호, 목재구조물 공사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이 목재창호입니다.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 공사업에 있는 그 창호는 아니고, 금속으로 된 창호가 아니고 요 목재로 된 창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 실내건축공사업은 업무 분야가 실내건축공사 하나이므로 무조건 실내건축공사업을 택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보시면은 등록 유형과 절차 이해해가지고서, 자,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유형은 제가 이건 나눈 건데 세 가지를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설립해서 만드는 경우도,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실내건축공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무등록 인테리어업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도급 금액이, 공사 금액이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니까 이제는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회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업을 유지하다가 건설업만, 자,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등록을 요하는 건설업을 필요가 없다가 이게 이제 필요성이 생겨서 등록하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는 있는 거죠. 업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만 등록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등록하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거는 다른 건설업을 먼저 하고 있다가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여러분들은 해당이 없겠지만 건축공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 내장을 내가 직접 해야겠다 라고 하면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3번에 해당하는 건데,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실내건축공사업을 내고 있다가 나중에 건축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은 건축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3번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목적이 1번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이거를 이제 뭐
유형화시키면은 신설법인이 신라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케이스다라고 정리를 하고 저와 같이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첫 번째 유형을 선택하셨으니까 요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설법인이 뭐냐 그러면은 자, 나는 회사를 지금 만들었으니까 신설법인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신설법인, 건설산업기본법, 그 다음에 건설업 관리규정에서 신설법인이라 함은 이겁니다. 법인 설립 신설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자,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그래, 여러분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자, 첫 번째 요건에 의해서 9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설법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아까 위에서 본 요 두 번째 유형으로 가는 거죠. 이게 또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이 두 번째 유형으로, 요 경업사업자로 가는데, 요거는 책 한 권 더 구입하셔서 이걸 또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책 강매하는 거 아닙니다. 유형이 다르다라는 거를 강조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9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설립 등기일부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설립 등기일부터 등록 신청하고 심사받아서 건설업 등록 나올 때까지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 매출 막 발생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기존 사업자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니까 지금은 신설법인이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된다. 90일 이내에 등록 신청 끝내고 두 번째, 영업실적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설법인이 되는 거고, 자, 신설법인으로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거는, 자, 요 절차 개관해가지고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 한번 보시죠. 법인 설립합니다. 요거 볼 거고요. 자, 법인 설립하면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은행, 주거래은행 선정해서 계좌 개설하고, 여기에 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내가 얼마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본금을 이제 회사 법인에 이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등록 기준을 안 봤지만 기술자, 건설업 등록하려면 기술자 필요합니다. 기술자. 그 다음에 공제조합에 보증 가능금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기업진단, 진단자라고 하는데 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해야 되고, 자, 요렇게 요 서류, 여기서 발생된 서류들을 전부 취합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플러스 이 서류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관할 시공구청에 제출을 하면은 건설업 등록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 요 순서대로 하면은 이 서류들은 다 전부 파생이 돼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사후, 이제 뭐, 시공내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저하고, 뭐, 제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제 교재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정말로 컨설팅 비용, 수백만 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 없이 건설업 등록을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및 법인 계좌 개설, 등록 기준 충족, 기업 진단 및 등록 신청, 등록 완료 및 후속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상세히 보자는 거죠. 자, 3장 보면은 자,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등록 기준을 간단하게 좀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신라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중에 사무실 이런 것들도 있고 자본금 요건도 있거든요. 그럼 자본금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될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니까 본점 소재지를 어디에 어떠한 사무실을 구입을 해가지고 또는 임차를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법인 설립하기 전에 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고 설립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여러분들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 1억 5천만 원은 법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개념이 없으시지만 뒤에 가서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면은 특별하게 장비는 요하지 않는데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업을 보려면은 집에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실과 관련된 요건들. 이 사무실은 법인을 설립할 때 본점 주소가 돼요. 법인의 사무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치되니까 법인 등기를 할 때 사무실을 잘못 선정하면 건설업 등록 기준에 충족을 못하는 사무실을 만약에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사무실을 새로 얻고 법인 그 등기까지 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봐야 된다 이 얘기죠. 기술자 2명 이상입니다. 요거는 법인 설립하고 나중에 자격 갖춘 사람 2명 고용하면 되는 거고요.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 자, 공제조합은 일정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면은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건데, 자, 이 중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자, 특이하게도 이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술자가 뒤에 보면 기술자가 2명 필요한데 그 기술자 중에서 건축 분야 기능장 이상을 보유하면은 자본금을 또 반을 깎아줘요. 7,500만 원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대표님이 건축 분야 기능장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7,500만 원으로도 실내건축공사업을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 자본금이라는 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의미하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자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는 자, 2명 이상인데 반드시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요거 경력 수첩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 자격 취득자, 이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도 역시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 요 사람 또는 요 사람 중에 2명 이상을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된다. 대표님이 기술자이면은 1명만 더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사무실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은 본점의 주소지가 되는데, 자, 사무실의 위치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관할을 결정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권이 있어야 되고,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자, 건축법상 주택 또는 동식물 관련된 시설은 부적합하다, 안 된다, 등록이. 요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독립성 요건 이런 것도 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이 사무실이 나중에 내가 법인 설립할 때뿐만 아니고 건설업 등록할 때도 문제가 없을지를 사전에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등록 기준 3개를 받고 나머지 4번째. 출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은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설업 등록이 완료가 되면은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는데, 아직은 건설업 등록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조합원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치만 해놓고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받고 나중에 건설업 등록이 이루어지면 이 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이 돼서 공제조합 조합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공제조합 조합원으로서 나중에 뭐 하자 보증이라든지 계약 보증이라든지 이런 각종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자,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1억 5천만 원 건설업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업 자본금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게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사고가 발생하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를 책임지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건설업자끼리 모여서 공제조합이라는 조합을 설립해서 당신들끼리 일정 금액씩을 모아서 큰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해결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제조합 요건을 등록 기준 중에 하나로 규정을 해 놓은 거죠. 자, 일단은 뭐 등록할 때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 출자 예치를 하면은 발급이 되잖아요. 요거는
뭐 지금 신용평가를 안 받으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5,03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치를 하고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은 뭐 이거는 그냥 발급해 주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1억 5천만 원,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공제자 출자금이 지금 5,037만 원이니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려면 약 2억 원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이 5천만 원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거 중에 일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요거를 이렇게 이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5천만 원 요거 이체했으니까 나머지 1억만 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1억으로 줄어드는 거죠. 물론 뭐 별도로 5천만 원 더 해도 되는데 뭐 이제 딱 정확하게 뭐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저스트하게 맞춰야겠다 하면 1억 5천만 원 요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런 등록 기준이 있고요. 요거를 사전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자금을 이제 납입자본금을 이체할 텐데, 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자,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 사업자로도 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로 하면은 그냥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내시고 사업용 계좌 만들어서 1억 5천만 원 넣어놓으면 돼요. 뭐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뭐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법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참고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이건 사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법무사님들이 해주지 않습니까? 뭐 정관 작성해서 자본금을 설정을 하고요.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니까 당연히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부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0.1억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으로 설립하고 나중에 1억 4천만 원 이상을 증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찌됐든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 뒤에 가서 자본금을 입증하는 절차가 약간 다르긴 한데 그거는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하시고, 자, 일단 자본금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자본금은 누가 내요? 법인 주식회사 만약에 A 실내 건축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주가 자본금을 내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 이상을. 이거를 주주 1, 2, 3이 이렇게 있어서 5천, 5천, 5천씩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이 혼자 다 1억 5천을 낼 수도 있고. 자, 법인은 아직 없는데 돈을 먼저 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나중에는 주주가 되겠지만 아직은 주주가 아니죠. 법인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먼저 발기인이 돼서, 나는 내 발기인 계좌, 만약에 혼자서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홍길동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발기인 홍길동의 개인 계좌에 1억 5천만 원 이상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떼가지고 법무사한테 주면은 그 잔액증명서에서 1억 5천만 원은 나는 법인에다 납입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법무사가 자본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서면을 작성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인은 1억 5천만 원 자본금으로 설립 등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점 소재지는 나중에 등록기준 등록기준 사무실이 되는 곳이니까 주택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된 뭐 창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독립성 요건이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물리적인 독립성이 있어요. 다른 사업자와 확실히 구분되는 사무실이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뭐 A라는 사업자, B라는 사업자 이렇게 막 같이 뒤죽박죽 섞여서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자회사 설립해서 하는 경우에 뭐 대기업에 사무실 요만큼 얻어갖고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확연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 법인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대외적으로 표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업 목적을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부등본에도 기재가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실내건축공사업이 들어가야죠. 여러분들이 실내건축공사업 하려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임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임원은 이사도 있을 수 있고 감사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분들은 뭐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죠. 아까 이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고 보통 이제 비상장 조그만 회사들은 이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뭐 내가 주인이 경영도 다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이거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사가 만약에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사가 한 명이면은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거고, 이사가 여러 명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대표로 선출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임원들, 회사를 경영하는 이 임원들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요. 결격사유는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은 임원들 명단을 제출해서 행자부에서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신원조회를 하고 내려오면은 최종적으로 건설업 등록이 수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일주의 금액 얼마, 보통 일주에 10,000원씩, 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1, 2, 3이 5천만 원씩이면은, 나 5천만 원 투자한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1주당, 한 주당, 뭐, 예를 들어서 액면가 10,000원이면 10,000원씩 해서 15,000주를 발행해서 당신 5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5,000주 줄게요. 5,000주 줄게요. 5,000주 줄게요. 해가지고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뭐 주권 발행해가지고 실제로 주는 경우도 있고 주권 발행하지 않기로 했으면은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는 순간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 금액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1억 5천만 원으로 딱 실내건축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액면가 10,000원으로 발행하기로 했다라고 그러면 발행하는 주식 총수는요 15,000주가 되는 거죠. 네. 요게 등기부등본에 다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 설립 등기, 여러분들이 뭐 셀프 등기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니까 법무사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다 물어보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요걸 빼면 상호도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물론 뭐 이제 스스로 장명을 할 수도 있고 어디 장명서가 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상호가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뭐 또 중복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이제 뭐 법무사가 요거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등기를 해주겠죠. 그 등기가 되면은 이제 법인이 설립된 거고 여러분들은 그 법인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셨던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을 하면은 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회사로 설립을 합니다. 저는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 이제 두 가지 선택. 저는 무조건 주식회사를 권합니다. 주식회사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실내건축공사만 따로 떼가지고 뭐 분할을 해가지고 실적을 같이 넘기면서 이 회사는 이제 기존의 회사는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실내건축공사만 뭐 분할을 해가지고 새로 회사를 요 분할된 부분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식회사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를 권합니다. 자, 이게 지금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식회사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는 영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이 주식회사가 사업을 하는 거를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각종 세금 신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을 해줘요. 이 얘기죠. 법인이 아까 전에 법인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1억 5천만 원으로 만약에 설립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누구 통장에 있었죠? 발기인 통장에 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법인의 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이 발기인 통장에 있는 돈을 법인에 이체를 해야지 이 법인이 이제 요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좌에 이체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는데 계좌를 개설하려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법인 계좌를 은행에서 개설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1년의 과정이 되는 거죠. 자, 법인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을 이쪽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거. 요게 1년의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사업자 등록은요,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을 선정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등록을 해줄 테고요. 자, 이거는 세무사 사무실은 언제 하든 하셔야 돼요. 기장을. 각종 신고를 맡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정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조금 이따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일단 법인이 나왔으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어디에서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서 신청서거든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실내건축 공사업을 업종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종목에다가 실내건축공사업 기재를 안 해줘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죠? 일단 도소매, 건축자재 이런 걸로 등록이 필요 없는 업종을 사업자 등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 건설업 등록이 끝나면은 그때 가서 업태건설업 종목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정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대안으로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요거를 이체를 해야지 비로소 이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요 1년의 과정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뒤에 가면 자본금 입증하는 기업진단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금 이체까지 끝냈습니다. 중요한 거 자금 이체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법인 설립하고 어떻게 해요? 사업자 등록하고 계좌 개설하고 여기서 이렇게 자금 이체하죠. 자, 이때는 발기인이 가지고 있죠, 돈을. 그 다음에 이체하면은 요거는 이제 법인 계좌잖아요. 요 발기인이 가지고 있는 이후부터 쭉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본금 입증하기 위해선. 자, 이렇게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등록 기준 충족해 볼까요? 자, 먼저 기술자부터 보시죠. 기술자는 2명 이상이라고 아까 간단하게 봤죠. 2명 이상인데 기술자는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자격 요건과 고용 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돼요. 자격 요건은 2가지 기술자가 있는데 통론입니다.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에서 요거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경력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 취득해서 딴 사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근데 자, 이 경력 수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경력 수첩을 요 밑에 잠깐 보실까요? 경력 수첩을 받으려면은 관련 학과도 나와야 되고 관련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지 이 분야의 등급을 정해주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자격증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력 수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몸값이 비싸겠습니까?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싸죠. 경력 수첩 있는 사람이 훨씬 비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은 다 이런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할 때는 이 사람들을 선호하진 않아요. 회사에서 고용을 할 때 보통 이 사람들을 선호하죠. 그럼 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 자격증 전부 인정됩니까? 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요 표에 나와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기술자 2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자격증은 여기에 있는
자격증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몸값이 제일 저렴한 기능사 자격증, 뭐 여기 피복 아크 용접, 특수 용접,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이런 거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제일 흔한 건축 도장, 건축 목공, 도배, 실내 건축, 뭐 이런 것들, 전산응용 건축 제동, 이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2명 이상 고용하시면은 충족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격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고용 요건은요, 당연히 고용계약서 작성하고 어떻게 해요? 4대 보험 신고하면 되는 거죠. 4대 보험. 그러면 기술자 갑과 을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 자격 뭐 아까 전에 건축 목공, 여기도 건축 목공 해가지고 자격 요건은 해당이 돼요.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이거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은 다른데 이중 근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4대 보험을 가입을 시켜놨는데 다른 회사에서 또 4대 보험이 가입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를 확인하는 거죠.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이거는 우리 회사에 등록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요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그래서 요거는 회사에서 띄는 게 아니고 이 기술자 본인이 띄는 거거든요. 자,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본인의 여지까지 그 근무했던 회사 이력을 전부 다 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회사 말고 이전 회사에서 상실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중근무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확인을, 여러분들이 기술자를 고용하실 때도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 다 상실돼 있죠? 다른 회사 안 다니죠? 말로 물어볼 게 아니고 이거를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 물어봐서 전 다른 회사 상실 안 돼 있으면 근무 안 하고 여기만 근무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고용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서류 떼가지고 제출하려고 봅니까? 다른 데 상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부랴부랴 다시 상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일단 등록을 못하니까 새로 다른 기술자를 뽑아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격 요건과 고용 요건을 전부 확인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1인 1자격, 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저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도 되면서 건축 기사도 있는데요, 나 자격증이 2개인데요, 경력 수첩도 있고 자격증도 있는데 이거 2개 다 써줄 테니까 몸값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회사 사장님, 그러면은 요 2개니까 이거 2개 하나 등록하면은 2명 다 되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만 써야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했나요? 네,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해서 기술자 요건은 충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제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거는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 예치하고 서류 제출하면 그냥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공제조합이 3개가 있거든요. 건설공제조합, 주로 종합건설업, 그 다음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주로 전문건설업, 그 다음에 대한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 해가지고 이건 기계설비나 가스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 실내건축공사업이니까 전문건설공제조합 가까운 지점에다가 전화하셔갖고 물어보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요건 충족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기로 하시고, 자, 사무실 한번 볼까요? 사무실은 자, 시설 장비 중에서 장비는 없고요. 사무실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점 소재지와 일치하고 법인의 사무실 주사무소와 일치가 되죠. 그럼 법인이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뭐 흔치는 않지만 이 사무실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등기부등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하면 거기에 주식회사 뭐 A 실내건축 소유주로 표시가 되니까 그거 제출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차를 하니까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안 되고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을 하는 거죠. 왜요?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인지 아무나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인지 역시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 케이스가 제일 많으니까 임대차 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들어가 있는 건 안 되고, 요거 동식물 관련돼 있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무실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근린생활시설 1, 2종으로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등록 가능한 사무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매우 중요하고 독립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실사 나와서 봐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럼 여기 독립성 때문에 등록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는데 요 뒤에 가서 보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마저 정리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전신전화 가입 그 증명원이라든지 팩스 가입 증명원 뭐 이런 거 제출하려는 그 담당 공무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립성이 뭐냐? 독립성 한번 보시죠. 자, 요겁니다. 지금 여기 이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여기에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무실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사무실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독립적인데요? 꽉 막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사무실을 들어가려면은 다른 사람의 사무실을 내가 침범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건설업이 여기고 타사업자가 여기고 독립적이잖아요. 아니죠. 이 사업자의 그 어떤 직원이나 대표가 여기를 들어가려면 내 공간을 침범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고, 동선은 같이 공유하되 이 사무실은 각각 별개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독립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요, 이게 문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문이 여기에 있다면요, 이건 가능하죠. 얘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기네 거 쓰고 우리는 우리 거 쓰고 이렇게 되니까요. 이 독립성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혹 보면은 이러한 사무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무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막혀 있고 독립적으로 숨쉴 공간도 없이 막혀 있는데 왜 문제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러면은 등록 기준 중에서 자본금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충족을 했습니다. 이제 자본금 등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 안 쓰고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자본금이 충족을 합니다라고 입증을 하는 건 말로는 입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뭐 자격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떼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한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의뢰를 하셔서 기업진단 보고서,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인데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의뢰하는데 제가 그냥 해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강의를 요 동영상을 수강을 하시고 혹시 이제 제 교재를 전자책을 구입하시면은 기업진단 수수료 10%를 할인을 해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진단은 제가 하지만 여러분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법인을 설립할 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처음부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게 뭐 어찌 보면은 원칙적인 모습이죠. 원칙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계좌를 개설하죠. 법인 계좌죠. 그리고 요때 돈은 발기인 계좌에 있잖아요. 주주 계좌. 발기인 계좌에 있는 1억 5천만 원을 법인 계좌로 이체를 하죠. 물론 납입은 이때 이루어진 거지만 실제 이제 납입은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여기 법인을 설립하면서 요 날이 설립
등기일이라고 해볼게요. 등기일. 자, 요 케이스에서 기업진단 기준일, 기업진단이라는 건 재무상태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진단자가 자본금이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인데, 그러면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요 날이 기준일이에요. 설립등기일이. 설립등기일, 법인이 태어난 날, 요 날이 기준일인데, 요 날 기준일로 제가 돈을 계속 유지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단을 이때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은행 예금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을 해요. 평균 잔액. 그러면은 평균 잔액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5천 미만으로 떨어졌으면은 1억 5천이 안 돼.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하다가 만약에 10,000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1억 4,999만 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음 날부터 1억 4,999만 원이 되니까 이게 1억 5천만 원보다 몇천 원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달이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돼요.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요 평균 잔액을 계산해서 이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저희 진단자가 적격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돈을 빼서 쓰면 안 된다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주의할 게 뭐냐면은, 자, 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인데 진단은 언제예요? 설립등기일 이후에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 20일이 경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법인 설립하고 다음날 진단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20일이 경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빠른 진단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21일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잘 보세요.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계좌에 이체하기 전까지는 누구 계좌에 돈이 들어있죠? 발기인 계좌에 돈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법인 계좌에 이체됐으니까 요 이체해서 진단하는 날까지 여기는 법인 계좌에 돈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누구 계좌에 돈이 들어있건 이게 전체가 1억 5천 미만으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기인 계좌에 돈이 들어있을 때도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법인 계좌에 돈이 들어있을 때도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은, 저한테 진단을 의뢰하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서류 주세요 하면은 무조건 적격 판정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1유형이고요. 2유형은 뭐냐면요. 요거는 약간 다른데, 자, 한번 보시죠.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데 이때 발기인이 1,000만 원으로 만약에 등기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사업자 등록 내고 뭐를 하죠? 계좌를 개설하고 1,000만 원을 이체를 했어요. 그런데 1억 5천만 원, 700건축 사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미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때 이제는 발기인이 아니에요. 주주가 됐죠. 이 발기인이 아니고 주주가 된 사람이 1억 4천만 원 이상을 더 회사에다가 이체를 해야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납입을 먼저 하는 거죠. 회사에 돈을 먼저 넣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시점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요거를 회사가 1억 4천만 원 이상을 더 증자하겠다라는 거를 회사에 이 법인의 잔액증명서를 떼어가지고 법무사한테 주면은 각종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뭐를 하죠? 증자 등기를 하죠. 증자. 이걸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증자가 되면은 요 기준일이 아까 전에는 우리가 1유형에서는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었지만 지금은 요날 변경 등기가 된 날이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날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 20일이 경과하면은 기업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지금은 이제 발기인 계좌는 의미가 없잖아요. 돈이 회사 계좌로 다 들어왔으니까 1억 5천만 원 이상이 법인 계좌에만 매일매일 하나도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은 진단 적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아니 뭐 이렇게 번거롭게 이 유형 이거는 왜 합니까? 번거롭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돈 빌려서 하는 분들이 보통 이 유형으로 가요. 개인한테 돈을 안 빌려주니까 법인 일단 설립해놓고 여기서 돈을 빌려주는 거. 요 사채업자들이. 그래서 이 유형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아까 이렇게 인류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돈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돈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미달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법인 버리고 새로 시작해요? 아니죠. 이때는 자, 자본금을 증자하면은 변경 등기일로 기준일이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주주가 회사에 돈을 넣고 100만 원 정도 유상 증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가 기준일로 바뀌니까 이때부터 다시 1억 5천만 원 이상을 21일 이상 보유하면은 진단 적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1유형에서 실패했을 때 2유형으로 그러니까 어떤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 19일째 되는 날 또 돈을 써버렸네요. 그럼 또 100만 원 증자해서 또 가요. 20일 있다. 가능해요. 2번 해도 돼요. 3번, 4번 하면 안 돼요. 왜요? 90일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신설법인은 90일 이내 아까 위에서 봤지 않습니까? 90일 이내에 신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 3번 정도 실패하면 이미 90일 지나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법인 그렇다고 또 법인 버리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가 그 기존 법인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는 거 제가 지금 여기 이 영상 말고 또 나중에 영상을 새로 올릴 텐데 책 한 권 더 구매하셔야 갖고 그거로 보셔야죠. 이거 책 강매 아닙니다. 안 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 다 4가지 충족한 거죠. 자, 기술자 받고요. 2명 이상 자격요건, 고용요건. 그 다음에 공제자 출자, 출자 5,030만 원 정도 예치하면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떼어주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 사무실은 뭐 우리가 설립등기 할 때부터 이미 독립성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했고 사용권 확보했으니까 충족했고 지금 기업진단 말씀드렸죠. 네, 저한테 의뢰하시면은 저 조건 잘 충족해가지고 의뢰하시면은 제가 진단 적격 내보내 드리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난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발생된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등록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등록 신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등록 신청서 작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제가 부록에다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해놨으니까 요거 부록 보면서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데 자, 부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문건설로 등록 신청 안내해가지고 여기 있는 서류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등록 신청서 작성해야죠. 좀 이따 작성할 겁니다. 법인 설립했으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초본 제출하면 돼요.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이거 우리 아까 사업자 등록 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의뢰해가지고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자본금 입증하는 거. 이거 자본금 입증하는 거죠. 등록기준. 자, 1. 자본금. 그다음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이거 출자하면 되는 거죠. 2. 등록기준. 자, 그 다음에 대표 임원 명단. 요거는 결격사유 확인용. 그 다음에 건설기술인 인력 보유 현황표. 요거는 등록기준 3. 기술자. 요거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가 기술자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시설장비 보유 현황표. 요거는 장비가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가스 이종이라든지 준설공사라든지 그런 거 있는데 실내건축공사업은 장비 없으니까 이거 해당 없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요거는 장비는 필요 없지만 시설 중에서 사무실은 공통 요소니까 자, 요거 사무실 서류 다 이미 나온 서류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느냐?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다 작성해서 신청서 작성해서 접수하면은 검토해서 결격 사유 없으면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하고 등록 처리하면은 건설업자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 등록증이 나오면은 건설업자가 된다. 건설업자 됐으니까 신나죠? 막 시공하면 되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건설업자가 되면은 주어지는 권리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실내건축공사학과 관련된 거 시공할 수 있는 권리. 나머지는 전부 의무예요.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의무, 어떤 규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설업 하시면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전부 뭐 간단하게 노임 같은 거 잘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하자가 생기면은 책임지고 다 하자 보증까지 하자 다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다 의무에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건설 등록 신청서 요거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인데 이건 작성 상호 여기다 기재합니다. 한국실내건축 주식회사 한국실내건축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고요. 대표자 여기다 기재하고요. 영업소 소재 요거는요 사무실 주소 쓰는 거죠.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일치하니까요. 전화번호 기재하시고요. 생년월일은요 요거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니까 등록번호 기재하시고 소속국가는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외국 법인도 이제 실내건축공사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일본이면 일본국, 영국이면 영국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실내건축 신청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그 다음에 전문건설이니까 반드시 업무 분야 중에서 주력 분야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업무 분야가 실내건축공사 하나니까 이거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단일 업종 하나 신청하는 거니까 특례 제가 말씀도 안 드렸고 기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출자, 공제조 출자 일치 53자에 해당하는 5,030만원 정도 출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3자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청일, 그 다음에 신청인은 법인이 신청하는 거지만 가서 서류 제출하는 건 대표자가 하니까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하나 또 있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처리기간 볼까요? 처리기간 20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명단 아까 제출 서류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회사는 만약에 사내이사 홍길동 감사 일짐에 2명 있다라고 하면 요거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시고 등록기준지 이 과거 우리 본적지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에 있는 거 이거를 제출하라는 데도 있고 제출하지 말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돼요. 이 현주소도 당연히 정확하게. 그래야지 요게 행자부로 가서 신원조회 거쳐서 결격사유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오는데 요게 오타가 있으면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기술자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대표 홍길동도 기술자예요. 그 다음에 기술자 한 명 이철수라는 사람을 더 이제 고용을 한 거죠. 언제요? 25년 6월 10일 날, 25년 6월 10일 날 등록 신청 전에만 고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홍길동은 보니까 대표는 보니까 대표님은 건설 기술인이네요. 그러니까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축 분야 초급 가지고 있는 요 경력수적 번호 언제 21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철수 씨는 건축 도장 기능사네요. 자격증 번호 쓰시고 23년 3월 15일 날 합격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력 분야는 다 실내 건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2명 기재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2명만 되나요? 3명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3명, 100명까지도 뭐 2명 이상인 거지 계속 해도 되는 거죠. 나중에 더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현장이 늘어나면 현장 배치 기술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면은 좋은 거죠. 기술자를 많이 뽑는다는 건 이제 사업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 보유 현황표. 요거는 해당 없잖아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장비는 필요 없으니까요. 해당 없으면 쓰시면 되고요. 자, 사무실. 아까 우리가 사무실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차 계약서에 건물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뭐요? 독립성. 이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외부 사진 이런 것들도 첨부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붙이시면 되고, 만약에 이 붙이기 어려우면은 별지로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건설 외에 다른 뭐 업종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종합건설업은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령 자체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다 기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기재하는 이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업종의 등록 기준도 충족을 하는지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 대표님이 가시면은 위임장 필요 없고 직원 보낸다. 그러면은 위임장 작성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등록 신청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처음에는 좀 막연하셨지만 제 설명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좀 뭔가 명쾌해지지 않습니까? 역시 말씀드리지만 기업 진단은 여러분들 직접 못 하시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야 되니까 뭐 기업 진단 빼고는 그 어떤 컨설팅 비용 들이지 않고 스스로 한번 등록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물론 아니 나는 공사만 열심히 할 거야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을 하시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은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보니까 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설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 등록을 스스로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 스스로 등록하기 신설법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